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인 SVB 파산에 대해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챗GPT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벤처 투자 은행인 SVB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8일부터 시작된 투자자들의 뱅크런 사태에 2일 만에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오던 SVB는 최근 예금 인출 증가에 대응해 보유 채권을 만기 전에 헐값에 매각하여 손실을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하루에만 전체 예금의 약 4분의 1이 빠져나가는 뱅크런 사태와 주가 폭락을 겪은 뒤 금융당국에 의해 폐쇄 조치됐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이후 현지 은행들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로부터 215조 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6일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9일에서 15일까지 연준 재할인 창구를 통해 1,528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200조 원을 차입했으며 이는 직전 주 차입액인 약 458억 8천만 달러인 60조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미국 정부는 긴급 금융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중소형 지역은행으로의 파장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 지역별 중소형 은행 및 금융회사들에 대한 불안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투자한 투자자와 주주들 또한 불안한 금융시장의 미래를 전망하며 열흘이 지난 지금도 SVB 파산 소식은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져가는 추세입니다. 지난 14일 미국 정부에서 긴급하게 SVB의 모든 예금 및 적금을 보호하고 전액 지원을 확정하면서 다소 금융시장에 대한 주식은 깜짝 반등하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 정부가 파장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전날 지역 은행들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후 나온 것으로 미국 정부는 고객의 예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고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기금도 조성하였습니다. 그렇게 금융시장에 안정을 취하듯 보여 폭락하는 증시의 하락세를 반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한 주 동안 50% 넘게 떨어졌습니다. 14일 미국 경제 전문 방송에 따르면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는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한 미국의 잇따른 중소지역은행 붕괴 조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디스는 보고서에 따르면 SVB와 실버게이트뱅크, 시그니처뱅크 뱅크런과 SVB 및 SNY의 실패에 따른 급격한 영업 환경 악화를 고려해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인 스테이블에서 부정적인 네거티브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가 7개 개별 기관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하거나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발표가 시장에 흘러나왔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과 인트러스트 파이낸셜, UMB 파이낸셜, 자이언스 뱅코프, 웨스턴 얼라이언스, 코메리카 등을 언급했습니다. 무디스는 SVB처럼 기업 고객들의 보험 한도액 초과예금이 많고 보유자산의 현재 가치가 많이 떨어진 다른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 정부의 예금 전액 보증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실현 손실이 상당하고 비소매와 무보험 예금자가 있는 은행은 여전히 예금자 경쟁이나 궁극적으로 이탈에 취약할 수 있어 자금과 유동성 그리고 수익 및 자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최근 미국의 경기 호조에도 무디스는 당분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소폭이지만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무디스는 계속되는 통화정책 긴축에 의해 압력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악화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며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 범위로 돌아올 때까지 금리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은행들은 몇 년간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았던 시기를 보내고 이제 예금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직면했다며 이로 인해 특히 채권 자산의 비율이 높은 은행들의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또 미국 경제가 올해 중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은행업계를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됐지만 연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는 전년 대비 6% 올라 지난 1월보다 6.4%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전년 대비 5.5%를 기록해 지난달 발표된 5.6%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목표인 2%의 3배로 높은 수준이며 동시에 연준은 SVB 사태로 인한 추가적인 금융 불안정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 등 일각에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14일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각각 SVB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통상검찰과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이나 상장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손실을 낼 경우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SVB 모회사인 SVB 파이낸셜 경영진의 파산 전 지분 매각 논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VB 측 공시 자료에 따르면 그레그 베커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27일 SVB 파이낸셜 주식 12,451주에 대해 옵션을 행사한 뒤 곧바로 매각하여 230만 달러인 한화로 약 30억 원의 순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무너지기 전인 2월 중순부터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금융위험 가능성과 사업상 불확실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렸는지도 당국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당국이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 보호 한도를 무제한으로 올리면서 사실상 구제금융을 한 것이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피터 콘티 브라운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스쿨 교수는 이번 조치는 파산한 두 은행의 무보험 예금자들에 대한 구제금융과 같다며 명백하게 25만 달러 이상을 은행 계좌에 보관한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의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250억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은행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납세자의 돈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은 16일 전 세계 시장으로 파장이 확산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 모두 발언해서 우리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재차 확인했으며 미국인들은 자신의 예금을 필요로 할 때 인출 가능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약속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우리 금융당국도 SVB 등의 파산으로 커지고 있는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들에게 자본을 더 늘리라는 주문을 내놨습니다.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제도 개선 회의에서 추가 자본 확충 방식의 다양한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챗GPT와 함께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그 파장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빠른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소식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슈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